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 노동자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고 모멸감 많이 느꼈을 수밖에 없죠.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해필이면은 화재 경보기에 배치가 된 거예요. 42년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저것 막 누르다가 진짜 화재가 났으니 옥상에나 뛰어내라 뭐 이런 식의 그 방송이 나가니까 반장이 소장한테 이제 야단을 맞은 거죠. 관리를 왜 그따구로 하냐. 그런 문제로다가 강등이 된 거예요. 그 3월 8일 날 발령이 불러낸 거예요. 10동 죽은 대로. 그리고 죽은 거는 이제 14일 날 죽은 거죠. 사실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은 또 이미 많이 공론화가 됐었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던 강남 아파트에서의 경비원이 투신한 사건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엔 경비반장에서 일반 경비 노동자로 강등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관리사무소장이 강등시킬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업체가 있고요. 관리업체가 그 경비 업무는 또 경비업체에 맡겼어요. 외주 용역을 많이들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경비원들은 이 경비업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업체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은 전체 관리 업무를 총괄하니까 그냥 권한 밖으로 그냥 마음대로 강등을 시켜버린 거죠. 그분은 그 한 아파트에서 10년째, 3년은 일반 경비원으로 있었고 7년 이제 승진이 돼갖고 7년간 반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초소에 근무한 지 4일 만에 이제 그랬는데 죽으려고 맘을 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잠자리가 이러면 불편해서 못 잔다, 자기는. 그러면서 고치는 걸 내가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째 되는 날이에요. 이게 3월 14일 날 온 문자예요, 이게. 주민에게 드리는 반장의 호소문. 반장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소장은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 솔선수범하는 반장을 강제로 해제시킨 소장,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책임져라. 이게 유서였더라니까요. 자기 모멸감에 힘들었나 봐요. 고인께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 일하게 될 아파트 동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저는 그 장소를 선택한 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측면이냐면 원래 이제 반장이셨잖아요. 네. 반장이었다가 강등돼서 일반 경비원이 됐고 강등도 사실 심리적인 데미지가 큰데 얼마나 큰 분노와 공격성이 쌓이겠습니까? 모멸감도 많이 느꼈어요. 모멸감 많이 느꼈을 수밖에 없죠. 아무 의미 없이 그 장소를 선택했다기보단 내가 공격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대상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인의 마지막 표현이었겠네요. 네, 그 장소도요. 네. 복명복창 아시죠? 군대 갔다 오셨으면. 똑같은 걸 자꾸 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그 조회할 때 보면은 그 관리 직원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자식 벌도 안 되는 애들 앞에서 74살 먹은 사람을 망신을 주는 거예요. 어저께는 무슨 일이 있어? 앞으로는 이렇게 조치를 했다. 고친 걸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인이 아침 8시에 목소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다 작았나 봐요. 그것밖에 못해? 또 해봐, 또 해봐, 다시 해봐. 복명복창이라는 단어를 제가 전역하고 처음 들었거든요. 이런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복명복창 사례는 처음 봤어요. 이 나이가 많은
고인에 대해서 그보다 어린 지금 관리사무소장이 복명복창을 요구를 한 거고, 그것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업무와도 무관한 거고, 그냥 말 그대로 관리사무소장이 자기가 가진 어떤 권한을 막 남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모욕 주고 괴롭힌 행위죠.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죠. 복명복창을 시킨다라는 거의 의미가 뭘까? 결국은 복명을 하는 사람은 더 윗사람이고 복창을 하는 사람은 더 아랫사람이거든요. 그걸 강요한다라는 건 넌 내 밑이야, 넌 내 밑이야라는 걸 끊임없이 강요하는 행위예요.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약간 높이려는 행동으로 인식을 해도 될까요? 이런 걸 시키는 게? 정확히 그겁니다. 희열감이라든지 만족감. 나는 우월한 사람이야 에서 느껴지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야 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이 사람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또 오늘 고인은 연세도 아까 74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받는 피해나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경비원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마당 쓸죠, 분리수거 정리하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침 8시부터 20시까지 소장이 주민들한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요. 아침 8시면 출근하지 않습니까? 50m 단위로다가 6명을 세워놓고 주차 관리를 시켜요. 불 번떡번떡 들어오는 경광등 가지고서 6명이 호출기 가지고서 지금 2,000번 들어갑니다. 50m 있는 데서 50m 지금 2,000번 통과합니다. 12동으로 지금 갑니다. 아니 밤 8시까지 그 미쳤습니까? 이것도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따질 때 이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었냐 안 넘었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기준인데요. 그 적정 범위를 따질 때 있어서 이제 그간의 관행이라던가 실제 이게 이분들의 업무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요. 근데 이게 주차가 그냥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주차 관리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줄 세우고 하는, 이건 사실 주차 관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고요. 백화점도 그렇게 하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소장에 대한 지위를 인정을 해주는 거 입주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윗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 판단에서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자기는 잘 보여야 합니다. 50m 간격으로 세워가지고 자 어디 갑니다 이러면 나 윗사람 입주민들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면 역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은 항상 그걸 체크를 하고 윗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하고요. 아랫사람들은 막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36년 군이 주식인지 몰라도 우리를 아침에 퇴근을 6시 10분이면 반대조가 와가지고선 타 채우고서 헤어지는데 6시 반까지 제복 갈아입지 않은 상태에서 둘이서 나란히 앉아있는 거를 관리 직원이 찍어요. 찍어서 보고를 해요. 6시 29분에 장부가 나와요. 그러면은 38명이 퇴근을 내면은 줄을 서야 돼. 왜냐면 29분에 와르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퇴근 시간 앞뒤로 준비하고 대기하고 인수인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교대 시간, 뭐 그쵸, 준비 교대 시간. 시간, 이런 것도 다 근무 시간이죠. 근무 시간이죠. 실제로 딱 경비실에 있는 시간만 지금 관리사무소장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그 전후로의 교대 시간, 근무 시간으로 안 보면서 추가 근무를 시킨 거죠. 3개월 단위로다가 계약을 해요. 이 우리 경비원 회사는. 그거는 아파트 소장이 지시한 거예요. 그거는 석 달씩 구분해서 해라. 3개월간 잘 안 하면 자르겠다는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위 노예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건 노예계약이다. 이북에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O 감시제에 있어갖고 A집에서 B 감시하고 B가 C 감독하고 자아비판하게 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아니 동료들끼리 평가할 게 뭐 있습니까? 분리수거를 잘하느냐, 앉아서 졸기만 하냐, 지하 내려가서 잠만 자냐, 주민들하고 농담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냐, 이런 거를 갖다 감시해가지고 60점 이하는 계약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무슨 분기 한 번 시켰어요. 왜 이렇게 짧아요? 경비 노동자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애초에 관리 업체가 입주자 대표 회의랑 계약을 맺을 때 한 1년, 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원들이 아무리 오래 일해도 최대 2년을 넘기기 어려워요. 최근에는 점점 이게 더 짧아져서 3개월 초단기 계약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규율하기가 어려운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3개월 계약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퇴직금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지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11개월 일 시키고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퇴직금 안 줘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입주민들의 계속 눈치를 보고 회사가 시키는 일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계약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반발도 못하고 경비원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계약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결국은 돈이었네요. 60대 중반만 되면은 청춘의 경비원의 그 나이는 조금 젊은 사람들은 에이 여기 아니면 내가 뭐 일을 못해 이렇게 치고 나갈 텐데 나이가 이 약 먹는 개수 늘어나고 하던 노인들이 있다 보면은 여기서 이 공격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가족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자기가 참으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항의를 못해요. 항의를 하면 대대당하니까. 유독 경비원분들에 대한 이런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구조적 문제요? 네. 일단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 관리 사무소장뿐만 아니라 입주민들도 괴롭힌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쵸? 사실. 예컨대 아파트 1000세대 아파트다. 그러면은 경비원은 사실 떠받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요. 입주민도 떠받들어야 되고 입주민이 시키는 거 입주민의 민원에 다 응대해야 되고 입주민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관리실에다가 막 민원 넣으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계약이 또 갱신이 안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관리 업무, 경비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갖 각종 정말 노비도 아니고 뭐 종 부리는 것처럼 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들이 지금 되게 취약해요. 제가 한 달 전에 불려갔었어요. 우리 아파트의 가장 열악한 배송이 돼가지고 9일째 근무하고 있는. 근데 그러나 나는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또 나는 견딜 수 있다. 내가 나갈 줄 알지? 거꾸로 매달아나 봐. 나는 오히려 전투력만 더 생겨. 굉장히 내가 지금 강해졌어요. 콘텐츠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솔직하게는 지금 당장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서도 뭐 나랑은 지금 상관없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바꿔서 이게 만약 내 부모님이 당할 수도 있는 이야기고 나 역시도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 이런 처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같이 공감해 주시고 조금 더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르바이트, 직장 또는 사회에서의 겪은 부당한 일들에 대한 제보를 저희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스브스 프리미엄 대나무 습 복면 제보에 제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